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 홍공쌤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주인공이 된 영상이 많네요. 흐뭇합니다. 오늘 제 자기주도 학습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기주도 학습, 흡사 이제 우리가 자습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해서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담임도 한 4년 정도 했고, 고등학교 담임은 몇 년 했지? 10년 이상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고3 담임을 제가 7년 연속을 하면서 애들이 자습하는 걸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라떼 어떻게 공부했느냐 뭐 이런 거 떠나서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자습을 하는 비율은 사실은 솔직히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자습하는 비율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전체가 예전에는 막 꽉꽉 채워가지고 고3이 이렇게 막 불이 비춰지면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혹은 그 지역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학교 아직 지금 살아있어, 애들 지금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군, 야 누구야, 철수야, 너도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저 형들 누나들처럼. 요러던 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점점 줄다 보니까 자습도 어떻게 해요, 그쵸? 애들이 인원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교실 혹은 뭐 두 교실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넣고 자습을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것도 학교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이제 두 반 세 반 남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가 좀 무너졌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괜히 이제 다른 반도 불을 켜두고 이런 이제 현상이 있다가, 최근에서는 그것도 좀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곳에 아예 모으고 그쪽에서만 전기라든지 에어컨, 난방을 이렇게 가동을 해서 하는 실정이 됐어요. 여튼 이 자습에 대한 거,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한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현상은 조금씩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물론 아직 그것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긴 있어요. 제주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도 약간 그 옛날 버전 느낌이 좀 또 새록새록 살아있거든요. 어떤 그런 지역적 특성은 좀 빼고라도 여전히 줄고 있고, 그 아이들은 그죠? 동네 스터디 카페, 스카를 간다든지, 이제 말 그대로 카페에 간다든지 해서 어른들이 이제 카페에서 공시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는 카페에서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게 학교에서만 그런 현상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지, 밖으로까지 총합을 따지면 여전히 이제 자습을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많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자습을 시도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여전히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웃풋, 애들이 그걸 가지고 내신 공부도 할 거고 수능 공부도 할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연장선이 되면 이제 나중에 취업 공부도 될 건데, 이게 학교만 국한시켜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첨단 장비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인강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습에 대해 투자하는 양은 상당히 많은데, 신기하게 성적이 향상되는, 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향상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이 없더라.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보기는 힘들고, 대부분 그런 성공 사례는 그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커뮤니티에 다 이제 몰려 있거든요. 전국 1등부터 랭커들은 다 이제 커뮤니티에 몰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습을 하는 걸 카페에서 지켜보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자습하는 걸 지켜보든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대부분 가짜 자습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 자기주도 학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시간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시간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는 거죠. 즉 때웠다가 되기 쉬운 겁니다. 뭔 말이냐면,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한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오늘 뭐를 몇 시간 하고 뭐를 몇 시간, 뭐를 몇 분 하겠다. 일단 첫 번째, 시간 계획이 잘 안 잡힌 아이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오늘 학원 숙제하고 대략 인강 하나 봐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계획 설정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 설정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거꾸로 말해서 시간 설정을 좀 처음에 좀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인강이 주는 엄청난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인터넷 강의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강은 사실은 완강률이 낮습니다. 1강부터 이제 끝강까지 듣는 친구들이 통계를 내보면 10%가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초반에 이제 인강 붐이 일고 이제 막 그 선생님들이 막 사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뭐 또 수완도 좋잖아요. 막 PMP 뭐 들어봤죠, 그죠? 그런 거 걸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푸시할 때 인강률, 완강률 높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이제는 인강이 뭐 전 아이들한테 다 이제 보급이 되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보편제처럼 된 상태에서 예전만큼의 시너지는 확실히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누구나 돈을 내면 일타 강사 걸 다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완강을 다 못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인강을 아이들이 자습 시간에 깔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오늘 땡땡땡 쌤 거 한강 오늘 듣는다. 이번 주 안에 완강한다. 10강짜리 완강한다. 라고 하면 목표는 확실하죠. 시간 계획까지. 근데 그 한 강의 예를 들어서 60분짜리야. 60분짜리를 오늘은 하나 듣고 내일은 자습 시간이 조금 이제 비어가지고 2개 듣고 그래서 쭉쭉 해서 이번 주에 10개를 다 들었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걸 뗐다라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해방됐다. 인강을 다 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사라든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10시간을 인강을 이제 감상을 한 거잖아요. 감상을 했지 그거를 자기 거로 온전히 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은 플랜이 있었는가? 그 지점이 날카로웠는가? 라는 것을 저는 학생들한테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누구나 시청을 하고 완강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완강률은 나눠지겠지만 어떻게 도착은 할 수는 있어. 완강까지는 형식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했던 거는 과연 누구냔 말이죠. 오히려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수학 문제를 미리 풀었던 예습을 했던 그 강사분이 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닌가. 그 열심히 한 사람이 풀어나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끄덕끄덕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거지 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우선 사장님이 결제하듯이 끄덕끄덕 한 건 아닌가 해서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학생들이 자습에 있어서는 계획도 치밀하지 않지만 이 인강이라는 것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 듣고 났더니 내 공부는 없더라. 근데 시간은 10시간 날아간 거지. 그러면서 자기 공부의 어떤 빈곤을 맛보게 되는 거야. 진짜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자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취준생이라든지 혹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만약에 자습 혹은 때에 따라서는 현강 들어가서 그 선생님이 예습을 잘해서 강의를 잘 풀어나가는 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내 순공부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은 없지 않나. 거꾸로 말해서 우리는 코어를 키우듯이 순공부 시간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을 무조건 완강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니까 내가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요런 점이 나는 좀 막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강의를 들을 때는 그 지점만 이렇게 선별해서 듣는다든지 개념 강의라면 일단 쓱 들은 다음에 내가 선생님처럼 다시 이렇게 판서 과정을 이렇게 연습장에 풀어나가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머리에서 끄집어내는지 그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자기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착오를 빚어내서 내가 흡사 공부는 10시간, 15시간 했는데도 실제 자기 공부의 빈곤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습 시간에 막 공부를 해요. 귀마개 꽂고 인강을 한다든지 누구 푸는 걸 보고 혹은 학원 숙제를 하는데 뭔가 숙제를 하거나 누가 뭔가 리드해가는 것을 내가 끌려가는 것은 진짜 공부의 코어 밀도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게 필요해서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가 뭔가가 필요한지를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나한테 최적화된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채워나가야 진짜 공부,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려봤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라떼 시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하트 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홍콩 후짜!